지금 중국의 부동산 업체 1위 컨트리가든이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중국을 걱정할 때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무려 2,000곳이 넘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중국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중국의 최대 건설사 컨트리가든이 파산 위기에 빠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지금 굉장히 흘러나오고 있죠. 예전에 헝다그룹이라고 있었어요. 그 헝다그룹도 중국 내에서 좀 알아주는 건설사였는데 헝다그룹도 파산 위기였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넘어갔었죠. 근데 지금은 중국의 1위 건설사였던 컨트리가든이 파산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물론 지금은 1위에서 5위로 좀 떨어졌어요. 좀 성적이 좋지 못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1위 했던 기업이었고 지금은 5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도 휘청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상반기에만 2,000곳이 넘는 건설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문을 닫았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올해 건설사가 저희 나라만 해도 2,000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이 2,000곳이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건설사가 몇 개인 거야? 라고 좀 의문이 드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자이 이런 곳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름이 굉장히 있는 종합건설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골조공사를 해주는 건설사, 기초공사를 해주는 건설사 다 이렇게 따로따로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도 다 건설사라고 친다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죠. 한 몇만 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00곳이 올 상반기에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뿐만 아니라 줄도산 공포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폐업은 그냥 내가 좀 정리를 한 거고, 줄도산, 이제 부도라 그러죠. 부도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회사를 더 해나가고 싶지만 돈을 못 갚아서 일어나는 그런 거죠. 근데 폐업뿐만 아니라 줄도산의 공포도 이어지고 있다. 종합건설사만 일단 볼게요. 여러가지 전문건설사까지 다 합치면 너무 많으니까. 종합건설사 같은 경우에 폐업 신고 현황이 작년 상반기에는 170건이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360건, 80% 정도 증가했죠.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말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분위기가 좋지 않다, 부동산 업계가 지금 더 힘들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올해 상반기에 전국의 이제 건설사 부도 업체 수입니다. 아까는 이제 폐업이었고 부도가 난 업체 수는 9개, 특히 6월 달에 4개로 좀 몰려있죠.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점점 우리나라의 부동산 분위기도 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폐업을 할까? 폐업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이 없다는 이면에는 악성 미분양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분양,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니까 이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받아서 원래 이제 각종 전문 건설사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봤던 뉴스는 서울 같은 경우에 3만 명이 몰렸어요. 굉장히 이런 뉴스가 있는데 왜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서울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지방에서 지금 굉장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작년 상반기에 폐업했던 이제 모든 건설사, 전문 건설사까지 다 하면은 모든 건설사가 1632군데가 폐업을 했다는 거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2074건,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대략 한 400건이 늘어났고요.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한 27% 정도 폐업을 더했다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는 부동산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파산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에 6곳이 파산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9곳이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 비율도 50%가 늘어났죠. 저렇게 폐업하거나 파산하거나 하는 건설사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고요.
지방은 지금 자금 경색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PF 대출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했던 미분양이 지금 초래가 된 거죠. 미분양 때문에 집이 안 팔리고, 안 팔리니까 빚내서 지었던 종합건설사들이 전문 건설사들한테 자금을 못 주니까, 대금을 지불 못하니까 전문 건설사들은 또 돈을 못 받으니까 폐업을 하게 되고 파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부 건설 경기 지표들이 좀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회복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뭐 회복을 하면서 살아날 수 있지만 지금 지방은 굉장히 부동산 쪽으로 취약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부동산 업계가 이렇게 힘들다는 뜻은 우리가 이렇게 집값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어때요? 다시 떨어지거나 보합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폭등을 생각하지 말고, 폭등을 찾지 말고 가치 있는 부동산, 원래 시세 대비 조금 저렴한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것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9년에 방송해드렸던 대로 초창기에는 그런 방송 많이 했었죠. 어디 지역 어느 아파트가 조금 저렴합니다. 근데 그거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국에 집이 수백만 채, 수천만 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모든 곳이 다 비싼 게 아니라 어떤 곳들은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여긴 괜찮은데 주변보다 조금 저렴하네, 이런 곳들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곳을 찾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투자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차피 이렇게 시장이 막 그렇게 폭등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조급한 생각을 갖지 말고 차분하게 돈도 좀 모으고 공부도 좀 하고 부동산도 좀 돌아다니면서 임장도 좀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가는 좀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급함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부동산 상황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시시각각으로 좀 모니터링은 해야 되고요. 지금 제 방송에서 또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당분간 뭐 폭등은 없을 것 같아요 얘기했으니까 뭐 한 1년 동안 폭등 없겠구나 하고 1년 동안 방송 안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계속 우리는 또 주시하고 얘기해보고 상황이 어떻게 또 변하는지 바뀌는지, 어떠한 요소가 갑자기 생겨나서 부동산 시장이 또 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평소대로 그냥 열심히 부동산 공부하고 내가 여력이 되면은 나의 집 한 채를 좀 가치 있는 좋은 곳에 마련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저의 도서 부동산 비법서 2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